이 집은 맨날 나가지도 않고 택배만 시키나 봐. 택배요. 오, 에어팟 프로. 오, 에어팟 프로. 근데 아무리 급해도 프로를 15만 원에 파냐? 매직 클론? 이딴 걸 붙여놨어. 오. 왜 이렇게 안 열려?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사놨던 케이스도 오, 딱 맞아. 대박. 프로를 들어봅시다. 어? 설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정말 많은 브랜드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의류나 가방을 예로 들면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가 쌓아놓은 위상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가진 자에게는 취향,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사치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 해당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절충안이 있습니다. 가졌지만 가지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느낌을 얻게 해주는 게 바로 모조품, 즉 짝퉁입니다. 제 학창 시절에도 명품 가방의 짝퉁이 판을 쳤습니다. A급이나 S급이나 사실 모두 짝퉁이지만 진짜라는 기준점이 있는 이상 진짜에 가까운 제품들이 좀 더 가치를 가졌고 이건 물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비밀을 들키지 않는다면 명품을 소유한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이 현상이 IT 기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은 짝퉁 아이폰, 짝퉁 갤럭시를 만들어냈고 애플의 에어팟이 IT 기기를 넘어서 패션과 유행의 범주를 넘나들자 에어팟을 오마주한 제품과 아예 진짜를 따라가려는 가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비싼 가격임에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에어팟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이어폰이 아닌 패션과 유행 그리고 좀 오버해서 생각하면 사회적인 여유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프로의 짝퉁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패션과 유행을 넘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IT 기기인 에어팟 프로의 짝퉁은 어떨까요? 가품은 얼마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박스를 살펴보면 짝퉁도 원래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뜯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지킨 건지 세관 통관을 염두하여 타이로 지켜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나 에어팟 관련한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매직클론이라는 브랜드명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얼마나 잘 따라할 자신이 있으면 캐릭터가 카멜레온이고 회사명도 매직클론이에요. 그림과 박스 사이즈가 동일한 걸 제외하면 같은 점은 없고 둘 다 고양이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예요. 약간 출신지는 비슷한데 한 명은 뒷색의 어둠이고 한 명은 앞색에 사는 것이라고 비교하기에는 앞색에 사는 형이 너무 월클이에요. 냉정하게 패키지를 비교하면 인쇄의 해상도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엠보 표현까지 해주어서 콩나물이 약간 음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여기서 애플 제품이 비싼 이유가 보이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후면 충전 단자 쪽 이미지 표현을 보면 둘 다 초록색이지만 애플 정품은 형광색을 띠는 별색 초록입니다. 기본적인 인쇄는 CMYK,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4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색을 다 섞으면 결론적으로 검정색이 됩니다. 아무리 섞어도 형광색, 금색, 은색 등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쇄가 끝나고 별도로 색을 추가해주는 게 바로 별색입니다. 무한리필집 제외하면 라면 사리를 추가해도 돈을 더 내잖아요? 네, 맞아요. 돈을 더 지불해야 저 형광색 초록인 별색이 찍힙니다. 애플은 저 1mm가 안 되는 점 하나를 형광으로 찍기 위해 돈을 더 낸 겁니다. 여기서 오 역시 애플이 꼼꼼하다, 디자인에 철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비싸게 만들면 비싸게 사야 하는 건 소비자의 몫입니다. 예비 구매자인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예요. 박스를 개봉하면 에어팟 프로 본체가 들어있고 내용물은 싸구려 이어팁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10만원 정도인데 좀 너무하네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도 아니고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건지 한 가지 이어팁만 끼워져 있는데 예술혼이 느껴지네요. 이어팁은 원형의 일반 이어팁이고 기름기가 살짝 있는 가공이 없는 듯한 실리콘 재질입니다. 박스 안쪽에는 타입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애플 정품은 종이접기 방식으로 항상 놀라울 만한 패킹 센스를 보여주는데 가품도 종이접기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봐요. 짜증나서 그냥 본드로 뚝딱하고 붙여놨습니다. 세상 참 편하게 사네요. 여튼 이렇게 찢어야 개봉이 가능합니다.
정품 케이블에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라고 쓰여있고 가품은 그냥 민자예요. 이거 적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를 살펴보면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 정품의 마감 퀄리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케이스 뚜껑에 이 친구는 흔들흔들 유격이 있고 이 친구는 아주 단단하게 유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격이 있는 제품이 정품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LED 인디케이터가 밝은 쪽이 가품입니다. 정품은 내부에 은은한 확산을 위해 불투명 플라스틱으로 LED를 투과시키는데 가품은 그런 거 없이 노빠꾸 직방으로 LED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그냥 구멍이 뿅 하고 뚫려 있어요. 하단부에는 둘 다 라이트닝 단자를 지원하고 후면에는 페어링 버튼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마감도 비슷하고요. 근데 눌러보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품은 눌렀을 때 그냥 버튼을 눌렀구나의 느낌이면 가품은 거의 마우스 클릭음 같은 경박스러운 버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후면의 글자를 비교해보면 회사에 디자이너가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티가 나는데요. 디자인 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관련 직종 분들이 계시면 굴림체나 명조체 그리고 정렬이 안 맞는 포스터나 간판, 인쇄물 이유 없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 무지개 그라데이션 배경도요. 군대 다녀오셨으면 오와 열 그리고 관련 직종이시면 그리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여기 힌지가 끝나는 마감선에 맞춰서 글자를 담았습니다. 이 폰트의 크기와 자간도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배열한 건데 가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기 작은 글자가 중앙에 있네 표현 쉬움 개꿀 하면서 그냥 작은 글자로 인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정렬이 다소 벗어나 있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한 손으로 뚜껑을 열면 청소년기도 아니고 중력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오케이. 정품은 뚜껑의 개폐 각도가 120도 정도로 넓은 반면에 가품은 90도라서 거의 젠가처럼 약간의 충격에도 뚜껑이 바로 닫힙니다. 뚜껑 안쪽의 모양은 살짝 다르지만 내부에 그래도 CE 인증을 비롯해 나름 공정이 어려운 곡선 부위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어팟 프로의 모델명과 시리얼로 보이는 게 적혀 있는데 한번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GX9G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안 될 텐데. JJLKLKKT 보안 문자를 쳐주면 뭐야? 이거 뭔데? 네, 생각을 해봤는데 카피를 하려고 하나 정도는 구매를 했을 테고 그 일련 번호를 모든 제품에 넣었겠죠. 아니면 그냥 유출된 번호를 넣었던가요? 그래요. 공장에서 샘플로 구매한 제품을 훔쳐오지 않는 이상 이 일련 번호의 에어팟 프로는 모두 가품일 겁니다.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으면 정품과 동일하게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게가 좀 가벼워서 정품과 비교를 해보면 유닛 하나당 무게도 차이 나고 케이스의 무게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폰 옆에서 뚜껑을 열면 정품 에어팟 프로처럼 특유의 페어링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W1 칩을 해킹해서 똑같이 구현했다고 하는데 2세대에 들어간 H1 칩이다 말이 많지만 짝퉁인데 무슨 칩이 들어간들 중요할까요? 유닛을 꺼내보면 겉모습은 대충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단부의 마이크 단자가 프로가 아닌 일반 에어팟과 유사한 형태이고 측면이나 내부 메쉬를 보면 가품은 통기나 풍절음, 외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텍스처가 있는 스티커를 그냥 붙여놨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일반 따라하기 데코용 스티커가 아니라 에어팟 프로와 같은 근접 센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온 제품인가요? 대륙에서 온 제품이니까 의심을 해봐야죠.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근접 센서가 아니라 정전식 터치처럼 손이나 몸 같은 통전 물질이 닿으면 플레이를 해주고 떨어지면 음악이 정지됩니다. 정품은 근접 센서로 귀에 넣었을 때 자동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한쪽을 빼면 자동으로 멈추죠. 이게 구현을 한다고 해놨는데 사람마다 귀 모양이 제각각이라서 이갑기 안쪽이 유닛의 센서 부분과 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닿으면 모르겠는데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어폰이 판단할 때 이어폰을 뺐다 꼈다 하는 중으로 착각해서 음악을 정지했다가 플레이했다가 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자, 귀 모양에 넣고 음악을 플레이한 상태로 이어폰을 빼면 근접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악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죠.
그럼 여기에 손을 갖다 대서 통전을 시켜주고 손을 떼면 이어폰을 귀에서 뺐구나 하고 판단해서 음악이 멈춥니다. 어때요? 맞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콩나물줄기 버튼인 포스터치 부분은 장식입니다.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그립감을 위해 깎아놓은 것 같습니다. 동작 방식은 기존 에어팟처럼 몸체를 터치해서 동작합니다. 2번 눌러 다음 곡, 3번 눌러 이전 곡, 길게 눌러 음성 명령을 지원합니다. W1치 패킹이라 그런지 아이폰에서 연결성은 굉장히 좋아요. 똑같아요. 꺼내면 인식하고 자동으로 페어링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코드리스와 비교하면 아이폰 한정으로 장점이에요.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에어팟 프로와 착용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끼고 쓱 지나가면 모를 정도예요. 이런 점에선 짝퉁의 본 기능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끝부분이 다르다곤 하지만 누가 지나가면서 마이크 모양 좀 보자 하면서 쓱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요즘 세상에 잡혀갈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럴까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메쉬 부분이 스티커니까 당연히 주변 3 듣기 모드는 없어요.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이게 되는 거면 노벨상감이에요. 신소재를 개발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럼 노이즈 캔슬링을 살펴보면 노이즈 캔슬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귀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이어팁이 굉장히 잘 빠져서 귀 속에 박혀 있는데 잘못 박혀서 못 빼내면 노이즈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영구적으로 캔슬링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없습니다. 팁을 보면 정품은 타워형의 큰 드라이버 홀이 있고 짝퉁은 원형의 5에서 6mm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하면 팁과 노즐 부분이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음악 감상은 약간 원나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울 것 같죠? 맞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 모두 내가 대장이다. 자기 분량을 너무 탐내는 느낌이에요. 저음도 세고 고음도 세고 보컬도 거의 귀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해상력을 가졌습니다. 잘못 들으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와, 소리가 웅장하고 굉장히 좋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듣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 상위 호환인 사운드 캔슬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성향 때문에 분량이 잘 짜여져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재밌습니다. 요즘 캐롤로 나오는 염따가 시작하는 아마두를 들어보시면 캐롤풍과 단순 비트에 래퍼들의 랩솔로가 나오는데 정말 깔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까지예요. 일반적인 음악에서는 밸런스를 할 게 딱히 없어서 모든 음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죠. 모두 다 풍성해서 문제입니다. 신기한 건 외형 케이스는 정품 에어팟 프로와 규격이 완전히 동일해서 케이스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유닛의 경우 정품은 가품 케이스에 들어가지만 가품은 정품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정품 유닛과 가품 케이스 조합에서는 당연히 충전도, 페어링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에어팟 짝퉁은 내부도 똑같아서 충전도 되고 페어링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 개발 중인 것 같네요. 근데 이쯤 되면 통화 품질도 궁금하실 텐데 테스트하는 김에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짝퉁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마이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정품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의 환경 소리입니다. 차 소리, 노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짝퉁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정품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코드리스는 에코버즈도 그렇고 마이크가 꼭 콩나물처럼 내려와 있지 않더라도 하드웨어 스펙이나 기술적인 면도 통화 품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에어팟 프로 짝퉁 어떠셨나요? 정품 등록 조회도 되고 모양도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IT에 관심이 크지 않은 분들이나 에어팟 프로를 못 보셨던 분들은 중고거래, 바꿔치기, 각종 사기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션과 유행 때문에 에어팟 프로의 외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면 가품도 상관없겠지만 IT 기기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용성과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금액을 지불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